오늘도 인터레스팅 이슈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31일 할로윈에 일본 중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도 자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래저래 말이 많은 일본 선거였죠. 갑자기 당겨진 선거 일정에 하루 종일 연필을 깎는 공무원들로 시작해서 12세 소년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투표를 해도 유효표가 나오고 14세 소년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투표를 해도 유효표로 인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부러 이름이 같은 의원을 투입해 다수의 무효표를 뽑아내는 사건도 있었죠. 젊은이들의 투표를 막기 위해 일부러 할로윈을 선거일로 선택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일본은 투표율이 50%대로 낮아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민당의 문제점으로 젊은 세대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당연히 일본의 아날로그 문화입니다. 스가 전 총리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디지털청을 발족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장과 팩스도 없애겠다고 말하며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일본인들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도장을 찍으러 출근하는 일이 더 이상은 참기 힘들었나 봅니다. 얼마 전에도 플로피 디스크와의 졸업을 선언했던 것이 전 세계적으로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자 일본에서는 차기 IT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디지털청의 대신으로 당선된 사람은 마키시마 카렌 씨입니다. 일본은 대대로 가족이 정치를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문화가 있는데요. 이 사람도 아버지가 정치인으로 고이즈미 전 총리의 비서를 하다가 요코스카시 의원으로 임기를 지냈던 마키시마 이사오의 딸입니다. 이렇다 할 디지털계나 IT 계열에서의 업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디지털청의 대신으로 뽑히게 되었는데요. 44세의 젊은 나이에 기시다 신내각의 핵심 강요가 된 마키시마 카렌은 디지털 담당상으로 취임하자마자 NTT의 비서실장으로부터 1인당 50만원짜리 코스로 2번에 걸쳐 접대를 받았던 것이 주간 문춘의 보도로 발각되어 설명 책임을 재촉당하고 있습니다. 회견에서는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은 정치활동에서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의견 교환을 위해 50만원짜리 점심을 먹는 것이 정상이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일본의 국민 음식인 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규동이 뭐예요? 어떤 음식인가요? 라는 발언을 해서 본인을 귀족으로 착각하는 것이냐는 비판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디지털청의 대신으로 선출되는 바람에 일본의 전문가들은 IT 업계에서 일본이 떠오를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공공기관 및 정부나 지방자치체가 사용하는 정보 기반의 서버 사업자를 미국의 아마존과 구글에 의뢰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정보 및 안보가 담긴 서버가 미국 회사의 손아귀에 있다는 소리죠. 일본 국민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KT와 네이버, NHN은 물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까지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뛰어들며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대상 클라우드는 KT와 네이버 클라우드가 선점을 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계약 당시 예약 스토어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도입되었습니다. 일본의 디지털과 IT 기술이 뒤떨어지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 일본의 세금을 털어 미국에 갖다 주면서 정보까지 열람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일본 국내에서도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에 관심이 없는 많은 일본인들은 이 사실이 밝혀지고 난 뒤에도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실업가인 히로유키 씨는 지난달 마키시마 카렌 씨와 대담을 가진 후 일본의 디지털청은 실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선거 개표 속보도 중 마키시마 씨와 중계가 연결되자 히로유키 씨는 국내에서 정부나 지방자치체가 사용하는 정보 기반 정부 클라우드의 서버 사업자에 대해 일본의 사업자가 아닌 미국의 사업자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국내에 떨어지는 돈이 미국으로 가는 꼴이 되어버린다. 국내 사업자를 골라 거기를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마키시마 씨는 조건을 제시했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회사에는 제안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국내의 사업자 여러분도 그 요건을 클리어해 주시면 향후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향후의 사업자 선택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발언에 히로유키 씨는 이노베이션 하기 위한 돈을 미국에 지불하고 미국의 서버 회사만 돈을 줘서 성장시키면 일본의 서버 회사가 쇠퇴해 갑니다. 그것을 마키시마 씨가 자초한 일인데 그에 대한 자각은 있습니까? 라며 일본과 미국의 디지털 기술의 격차 확대를 염려했습니다. 마키시마 씨는 같은 대답을 반복하면서 이노베이션을 응원할 의사는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계가 끝나자 히로유키 씨는 국내 거버먼트 클라우드에 사용되는 서버가 미국의 것인 것을 지적했습니다. 안전한 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 일본스러운 것만 선택한다면 일본의 회사의 투자가 가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채
전 세계 디지털 산업에서 도태되고 만다 하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게다가 IT에 관해서도 일본의 세금을 사용해 미국의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었으므로 IT의 세계에서 일본이 부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문제는 정부 클라우드에서 사용되는 서버가 미국인 것임을 감안한다면 군사와 안보 면에서도 미국이 일본의 정보를 모두 염탐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일본이 미국의 디지털 속국이 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하며 하루빨리 일본이 민간 기업을 키워서 독립을 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번 뉴스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저런 바보 같은 의원은 잘라버려. 일본도 개혁을 해야 하는데 저렇게 미국의 속국이 되어서 디지털화는 무슨 디지털화야. 일본은 미국의 지갑이냐. IT나 교육은 쇼와 시대에 머물러 있는 느낌. 지금 정부의 의원 중에 스마트폰이나 제대로 쓰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고령자 집단의 정치인들이 뭘 알겠어? 자기들은 늙어서 이제 배울 필요도 없으니까 다 포기하고 미국에 돈 주고 서버를 빌리고 있는 거잖아. 미즈호 은행 사건을 보면 일본은 이미 IT 쪽에선 무리야. 디지털청 장관을 히로유키에게 맡기는 게 어때? 이제 일본은 미국의 수하가 되었어. 미국의 어디가 안전한 거야? 유럽에게 쪽팔린다. 완전 바보라는 게 들통났어. 이렇게 계속 미국에 돈을 주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아마존이나 구글에서 사람을 사와서 일본 내에 독자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중국과 한국은 스스로 서버 시스템과 독자적인 클라우드를 만드는데 일본은 이렇게 느린 거죠? 일본의 NEC, NTT, 소니, 후지츠는 뭘 하는 겁니까? 이런 것 하나 간단히 만들지 못해요. 구글이나 아마존은 뭐 이제 국가 같은 존재지. 국가랄까 독재 정권 같은. 어쨌든 구글이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정부의 기밀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라고 생각했더니 진짜 속국이잖아. 사무행정 최고 책임자가 72세 할머니인데 무슨 디지털이야? 디지털감이 저 나이인데 스마트폰 화면이 보이기는 하는 거냐고. 차라리 IT 기업의 사장이나 비슷한 일을 해본 사람을 고용하라고. 이래선 이도 저도 아닌 게 되잖아. 히로유키가 한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스가 정부가 야심차게 세계를 향한 디지털화를 시작한다고 디지털청을 발족한 것은 좋았으나 결국 일본은 자민당 스스로가 무덤을 파서 디지털화는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도장과 플로피 디스크를 없앤다고 해서 디지털화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마키시마 카렌시의 이름을 이곳 저곳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터레스팅 이슈였습니다.